특강 강봉균의 똑똑똑 한국지리의 강봉균 선생님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을 암기해야 하나요? 예전 기출문제를 보면 20문항 중에서 백지도를 제시한 다음 지도에 제시된 지역이 어떤 특색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문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지도 문제 또는 여행기 문제가 20문항 중 어떤 애는 출제가 되었고 어떤 애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 모평, 9월 모평, 그리고 대수능에서는 여행기 문제가 2문제씩 출제가 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출제 경향에서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지리 과목을 배우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평생 발 딛고 살아야 하는 우리 국토에서 중요한 지역들의 위치 정도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20문항 중 백지도 여행기 문항이 2문제 출제되는 것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함에도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것이 바로 백지도 문항입니다. 선생님, 횡성의 한우가 유명하고요. 그리고 남해는 죽방면 멸치가 유명한 거 맞죠? 갯벌로 유명한 곳이 벌교예요, 순천이에요? 이런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우리나라 백지도를 출력한 다음 코팅까지 해서 또는 책상 앞에 붙여두고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의 위치와 지명을 암기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각 지역별로 개최되는 지역 축제 명칭까지, 각 지역의 유명한 특산물까지 빠지지 않고 외워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에 대해서 다 알아야 한다면 한국지리라는 과목이 너무 학생들한테 가혹한 거 아닐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행기에서 주로 출제되는 지역들은 1년 동안 한국지리 단원에서 배운 내용들을 종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원도. 강원도에서 주로 출제되는 지역들을 보면 사빈이 발달한 강릉, 석산에 해당하는 설악산에 위치한 속초, 그리고 폐광된 광산을 활용한 석탄박물관에 위치한 태백, 이런 식입니다. 최근 여행기 문항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권역이 바로 호남권입니다. 그런데 호남권을 출제한 여행기를 보니 영광은 굴비로 유명하고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했다는 내용, 보성은 녹차밭이 위치했고 이를 활용한 다양제 축제가 열린다는 것이 출제가 됩니다. 영광과 보성이 계속해서 출제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여행기 문항을 출제할 때에는 단순히 이들 지역의 특산물이나 지역 축제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출제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원단원에서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한 4곳의 위치를 꼭 학습해 두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한 영광이 출제가 되는 것이죠. 굴비는 그냥 주요 음식과 함께 나오는 반찬과 같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즉,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한 영광이 중요해서 영광을 출제하는 것이지 굴비가 중요해서 영광을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보성의 녹차는 왜 이렇게 중요하게 출제가 될까요? 요즘 우리는 녹차를 주로 마시는 게 아니라 커피를 주로 마시고 있는데 말이죠. 바로 식생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일대는 취한월 평균 기온이 0도 이상으로 겨울철이 온난해 남대림에 해당하는, 즉 상록 활렵수림에 해당하는 녹차가 자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성이 녹차로 유명하고 지리적 표시제 1호로도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강원도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평창. 평창에 위치한 대관령은 산지지형 단원에서 배웁니다. 바로 고위 평탄면에 해당하죠. 그리고 농업에서도 또다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고위 평탄면은 해발 고도가 높아 여름철이 서늘하기 때문에 고랭지 농업이 활발하죠. 거기다가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입니다. 출제가 자주 이루어지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여행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의 위치와 지명을 암기하고 각 지역별로 유명한 특산물과 지역 축제를 암기합니다. 그런데 기출문제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매번 출제되는 지역들은 분명히 1년 동안 학습하는 한국 지리의 주요 단원에서 어느 정도 배운 지역들입니다. 아니면 보령 머드 축제나 한평 나비 축제처럼 정말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제들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불안한 마음 때문에 이런 말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또 암기하고 암기합니다. 그리고 한국 지리라는 과목을 시작하자마자 우리나라의 지역들의 위치와 지명을 알아야 내용을 배우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겨울방학 때부터 또는 개학하고 3월부터 우리나라의 지명을 한꺼번에 암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학습하면 그 의미에 파악이 되나요? 영월 서남의 한반도 마을. 한반도 마을이 뭐지? 아, 하천이 흐르고 있고 지형이 한반도 모양을 닮았구나. 동해는 추암 촛대바위가 유명한데 촛대를 닮았구나. 이게 다입니다. 이게 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그냥 피상적으로 이런 유명한 관광지가 있구나입니다. 그러면서 머리가 아픕니다. 감익공유하천은 뭐지? 시스텍은 뭐지? 어떤 내용을 언제 배울지가 무척 중요합니다. 한국 지리의 주요 단원을 배우기 전에 우리나라 백지도를 펼쳐놓고 각 지역별로 유명한 관광지나 특산물을 암기하면 피상적으로 아주 얕은 지식의 내용을 그저 암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져주세요. 한국 지리의 주요 단원 하나하나를 배울 때마다 이제 지역도 하나씩 채워나가면 됩니다. 감익공유하천을 배우고 나서는 우리나라에서 감익공유하천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영월이구나. 동해 추암의 촛대바위는 바로 파랑의 침식에 의해 형성된 시스텍이구나. 이런 식으로 각 단원을 하나씩 접해 나가면서 지역들도 역시 학습해 나가면 됩니다. 한꺼번에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의 지역 축제, 특산물을 그 의미도 파악하지 못한 채 암기하려고 하니 파도처럼 짜증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불안해집니다. 내가 미처 암기하지 못한 지역이 출제가 되면 어떡하지? 한국 지리라는 과목은 단순히 나열된 사실들을 암기하는 과목이 아닙니다. 수능에서 한국 지리를 출제할 때에도 누가 더 많은 사실들을 단순히 암기했는지를 평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국 지리라는 과목을 1년 동안 학습하면서 얼마나 각 단원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이를 여행기에 접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해 주세요. 영월의 한반도 마을, 위치에 있다. 암기 끝. 이게 아니라 영월의 한반도 마을, 사진으로 한번 찾아가 볼까? 와, 다들 무궁화 꽃이 피어 있는 시기에 사진을 찍었구나. 정말로 한반도 마을의 의미가 살아나네. 이처럼 여행을 다니듯이 공부해 주세요. 내가 어차피 공부를 해야 한다면 짜증스러운 마음으로 힘들다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공부하지 말아 주세요. 내가 어떻게 공부하냐에 따라 작은 노력을 더한다면 즐겁게, 보다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게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저 책상에 앉아서 코팅되어 있는 백지도를 무의미하게 암기하는 것보다는 틈틈이 해당 지역의 사진도 찾아봐 주세요. 그리고 오늘 TV에서 나온 영화 맨발의 기붕이는 바로 경남 남해에서 촬영했구나. 이런 식으로 평상시에 틈틈이 일상생활 속에서 배운 것들을 적용해 주세요. 가족과 함께 무안, 모포와 같은 서해안 지역의 여행을 떠나 낙지를 맛봤다며 이러한 낙지는 주로 갯벌에서 잡히는 것이에요. 세발 낙지는 다리가 가늘기 때문에 가늘 세자를 써서 세발 낙지라고 해요. 이처럼 일상생활과 함께 한국 지리를 공부해 주세요. 한국 지리는 단순 암기를 해야 하는 지루한 과목이 아닙니다. 미래의 여러분들의 일상생활과 함께 숨쉬는 살아있는 과목입니다.